펴볼게요. 오늘 페이지 103 명제입니다. 명제에 대해서 수업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너무 많이 나가진 않을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은 이제 숙제 조릴 수 있는 시간 주겠습니다. 명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 혹은 식을 이야기합니다. 문장이든 식이든 상관없다. 그냥 참거짓만 말할 수 있으면 된다.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3이죠? 라고 했을 때 들렸어요! 할 수 있다면 이건 이미 명제고요. 이렇게 나는 안경을 쓰고 있다 라는 걸 봤을 때 맞다라고 할 수 있으면 명제인 거고, 나는 키가 크다라고 했을 때 우천이 입장에서는 저게?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은 명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치 판단 같은 건 일반적으로 명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명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제는 보통 알파벳 PQR을 이용해 표현해요. 그럼 명제만 있으면 좀 시시하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조건이에요.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지수를 포함한 식 또는 문장인데, 이 미지수를 포함하여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이 말이 길어.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PQR이라고 하고요. 흔히 말하는 방정식,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x는 2다 이런 거거나 1 더하기 x는 2보다 크다 따위와 같은 이런 방정식 또는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 같은 것들이 조건이라고 말하는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명제와 조건, 명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1 더하기 1은 3, 이런 것들이 명제죠. 근데 문자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조건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x의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거든? 이런 명제라고 취급합니다. 문자가 있어도 명제일 수 있다. 단 그럴 때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되고요. 조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를 구할 수 있는 애들이면 다 조건이라고 해요. 근데 방금 뭐라고? 해를 구할 수 있으면 조건이라고 했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 보면은 해를 구하는 거 되게 열심히 연습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여기에서 해를 구했다면 그 해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해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집합이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 얘를 어떤 조건 P라고 한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해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표현하고요. 이렇게 집합기호로 표현해서 이게 해 집합, 즉 참이 되도록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x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게 진리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 명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냥 참거짓만 따지면 되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는 게 이것저것 많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가 부정입니다. 부정이라는 게 뭐냐? 아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아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부정은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정할 수 없다. 예, 부정. 그리고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물결을 표현해서 not P라고 읽고요. P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그 부정은 거짓이 되고요.
거짓일 때 그 부정은 참이 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제가 참일 때는 명제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 되고요. 이 명제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 된다라고 알 수 있어요. 헌데 우리가 조건도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만약 조건 P에 대해서 그럼 참거짓이 아니라 얘한테 뭐가 있어요? 이거에 진리집합이 있죠. 진리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not P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으로 형성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니다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건 P 또는 Q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조건에 대해서 명제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조건에 대해서 P 또는 Q라는 게 있으면 그것의 해 집합을 뭐라고 쓰냐? P 합집합 Q 이렇게 되거든? 또는 우리가 합집합으로 해결을 해요. 그때 얘의 부정이라고 하면 not P와 not Q를 쓰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다? 이게 그리고로 바뀝니다. 그래서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다 라고 파악해 줄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진리집합도 뭐가 돼요?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거야? 사실 이거에서 이걸로 넘어갈 때 P 합 Q에다가 여집합 붙여준 거거든? 근데 P 합 Q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여요? 맞아요.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모르간 법칙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구만. 그래서 그럼 우리가 또는을 이렇게 부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뭐도 P 그리고 Q라는 것도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 교집합 Q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 not P와 not Q에 대해서 뭘로 바뀐다? 또는으로 바뀌고요. 또는이라는 건 집합에 대해서 뭐가 돼요? 합집합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모르간 법칙을 쓴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 명제, 조건, 그리고 그 부정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 명제 중에서, 아니죠? 조건 중에서 그 진리집합이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데 그게 첫 번째, 모든 X는 P이다. 여기서부터 해야겠네요. 이때 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참거짓을 따르고 싶어요. 따지고 싶습니다. 참거짓을 따지고 싶다. 명제 참거짓은 너무 쉽거든. 그래서 조건 두 개를 결합시키는데 조건 P와 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가 됩니다. 명제가 돼요. 조건 P와 Q지만 그때 이 P면 Q이다 라고 바꾸면 그건 명제가 된대. 그런데 이게 명제가 됐으면 우리가 참거짓을 따져야 되잖아. 근데 그 참거짓을 어떻게 따지냐라고 했을 때 이 조건들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간의 관계가 포함 관계가 되면 참이다. 포함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하고 거짓이다 말을 하고 여기에 어떤 원소가 있어서 P에는 들어가지만 Q에는 들어가지 아니하는 원소를 우리가 발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거죠. 영석고 애들은 학원을 다 빠졌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맞지? 왜? 발리에가 있으니까 누구? 영석고 애들은 학원에 빠졌다라고 했는데 영석고 지만 학원에 안 빠진 애가 있죠. 맞아요? 상현이 같이 안 빠진 애들, 걔네들을 우리가 발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다시 한번 P에 있지만 Q에 있지 아니한 것들을 우리가 발레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집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건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집합 간의 그 진리 집합 간의 관계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우리가 넌 지금 어디 피고 있는 거야? 전 페이지잖아, 엄마.
우리가 이제 그 명제의 참거짓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가정과 결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이 표현은 잘 안 쓰긴 해요. 가정과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도 당연히 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특수한 경우를 이야기하죠. 좀 특수한 경우. 그래서 어떤 거냐? 모든이라는 것이 들어간 이제 명제예요. 모든 x는 이라는 것이, 모든 x가 p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뭐냐? 진리집합, 얘의 진리집합 p가 전체 집합이 되면 참이고요.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맞아요? 맞죠? 정말 다 죽잖아. 이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집합과 동일하죠. 그럼 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면 거짓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에 상반된 주제로 어떤 x는 q이다 라는 게 있을 때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q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고요. 이 진리집합 q가 공집합이면 우리가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이것도 뭐 P이면 Q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죠. 뭐는 뭐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치? 근데 이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얘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 있는 거는 이런 표현입니다. 모든 P는 Q이다. 이 표현이 더 많이 나와요. 이 모든 P는 Q이다 라는 게 참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P가 Q에 포함되면 참이 됩니다. P가 Q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죠. 근데 좀 더 메인이 되는 건 얘가 아니라 얘예요. 어떤 P는 Q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에 대해서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 되고요.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용고 학생은 수미사에 다닌다 라고 하면 있잖아? 그럼 그 말은 참이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어떤 어디 있냐? 여기 없앨로 이거죠. 어떤 서울대 학생은 수미사에 다닌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거짓이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 있는 진리집합과 여기 있는 진리집합의 교집합을 이용해서 참거짓을 따지는 게 어떤이에요? 이 표현이 지금 교재에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좀 써주세요. 여기 4번 옆에다가 모든 P는 Q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참거짓이고 어떤 P는 Q이다에 대해 참거짓. 요거쯤 이게 4번 옆에 103페이지 4번 옆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103페이지 4번 옆에다가 적어달라. 이 문장이 훨씬 많이 나와요. 저 왼쪽에 있는 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별로 안 나오고요. 얘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적어달라. 그럼 얘에 대한 부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얘에 대해서 이거의 부정은 뭐냐? 어떤 납피는 잠깐만 이렇게 하겠다. 어떤 P는 not Q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이게 부정이에요. 그래서 어떤으로 바뀌고요. 이 뒤에 있는 애만 바뀝니다. 앞에 있는 건 안 바뀌어요. 이렇게 어떤 P는 not Q이다. 그럼 얘의 부정은 어떻게 돼요? 모든 P는 not Q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오케이? 그럼 그 참거짓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모든은 부정을 하면 어떤을 바뀌고요. 어떤은 부정을 하면 모든을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에 대해서 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근데 이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많지 않아요. 그리고 스텝 2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 정도씩은, 유형별로 하나 정도씩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스텝 1은 여러분들이 해볼 거니까 스텝 2에 대해서 먼저 407번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407번) P라는 애가 X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고요. Q라는 애가 이렇대요. 이건 이미 조건이 써져 있으면서 동시에 진리집합도 써져 있는 거죠. 얘 진리집합이 뭔지 몰라요. 얘가 0 이하인 부분이 진리집합이 뭔지 모르는데 원하는 거는 P면 Q에다가 뭐라고 해달라고 했어? 참이 되도록 해달라 했거든. 즉 여기가 여기에 포함돼야 돼. 그럼 이 2차 부등식이 있는데 그 2차 부등식의 해에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따지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부등식의 해를 다룰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뭐, 마이너스 3과 1, 2, 0 이하가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지금 0, 마이너스 9잖아요. 그쵸? 0, 마이너스 9 지나죠.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보고 뭘 하냐? 첫 번째, 우리가 이거를 다시 이야기할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2차 방정식 이렇게 표현할게요. 2차 방정식에 해가 범위로 주어진다면, 제시되면 그래프를 그려서 한판축을 이용합니다. 이게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했던 내용이거든. 공통수학 1, 2차 부등식 파트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한판축이라는 게 뭐냐? 함수값, 판별식, 축의 방정식을 이야기해요. 그걸 이용해서 얘를 봐준다라는 겁니다. 함수값 판별식 축의 방정식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 이거 근데 부등식인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그림이 제시하는 것은 x절편 이 두 개가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3보다 작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정확하게 뭐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범위로 제시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한판축 써야 돼요. 첫 번째 함수값은 뭐냐? 문제에서 제시된 요 1과 마이너스 3에서의 부호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다 x 1 대입한 게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0보다 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얘의 해가 이거 이하이게 되는 거라서 여기 이렇게 같아도 되긴 하거든? 같아도 돼요. 왜냐면 1 이하고 여기도 이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1 대입한 게 0 이하다. 자, 그래서 1 대입하면 5a 빼기 9가 0 이하다. 이게 되고요. 그럼 x에 마이너스 3 대입한 것도 뭐예요? 0 이하죠. 그거를 이용합니다. 그럼 마3을 대입하면 9, 마12,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인데 이거를 따지면 a가 5분의 9 이하이면서 마이너스 3 이상이다 라는 첫 번째 범위가 등장해요. 두 번째, 판별식.
이 지금 보면 0보다 크죠? 그래서 판별식이 짝수판별식 4a 제곱 플러스 9a가 0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거나 a는 0보다 큽니다. 근데 저거 보면은 이게 아래로 볼록이거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해요. 얘만 됩니다. 이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치? 그래서 저게 불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은 사실 근데 어디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따지는 건 사실 얘랑 얘의 연립한 거 a가 0과 5분의 9 사이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정수의 개수는 잠깐만 이렇게 따지면 정수의 개수는 몇 개? 이제 1 하나밖에 없죠. 1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1이 답이 있는데 여기서 의심을 해야 돼. 정수 A의 개수라 했거든? 양수라고 안 하고 맞지? 그럼 거기서 의심을 합니다. 뭔 의심? 이거 A 0이면 어떡해? 이거 그래서 봐요. 여기 2차 부등식이라고 써있나요? 없어요.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어. A가 0이어도 돼. A가 0이면 어떻게 해줘? Q가? 마이너스 9가 0 이하잖아. 그치? 이거 뭔 말이에요? X가 없어졌는데? 말이 되잖아. 맞죠? 말 되면 전체 집합이 그러니까 이 Q가 전체 집합 된다는 거예요. 실수 전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도 뭐야? 되네? 맞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A가 0보다 작을 때까지 생각하자.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려줘야 돼? 내가 원하는 게 마이너스 3과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이하여야 되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원하는 게 0, 마이너스 9를 지나긴 해야 되거든? 왜냐면 y절편이라서.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즉, 1 대입한 게 어때야 돼? 0보다 이하여야 되는 거죠. 1 대입한 게 x에다가 1 대입한 게 0 이하다 라고 볼 수 있고 동시에 뭐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안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도 되거든? 맞죠? 맞아요. 그래서 AX에다가 마3 대입한 게 0 이하여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은 쟤를 기준으로 쟤랑 똑같이 나온단 말이지. A가 마이너스 3과 얘 5분의 9 이하라고. 그럼 여기서 뭐가 하나 더 필요한데 다른 게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 했어요. 누구? 추계방정식.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2야?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2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없죠.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해주면 되냐면 추계방정식 때문에 판별식이 0 이하다. 이렇게까지 해줘야겠네요. 왜냐면 교점이 없잖아. 짝수 판별식이 4a 제곱 플러스 9a가 0보다 이하라서 a가 0과 마이너스 4분의 9 사이가 됩니다. 그럼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a는 누구?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그래서 2개, 1개, 1개, 그래서 총 답은 4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2차 부등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따지면서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줘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줘야 된다.
자, 이어서 410번 한번 보겠습니다. 빈출이라고 적혀있는 PQR에 대해서 P이면 Q이고 not P이면 Q이고 not R이면 P라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P가 Q에 포함되고 야 근데 어떻게 P의 여집합도 Q에 포함돼? 그리고 이 P에는 R의 여집합이 들어간대요. 이게 뭔 말이지? 야 P도 Q에 들어가고 P의 여집합도 Q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렇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P랑 이건 둘이 같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P의 여집합은 P가 아닌 것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Q가 전체? 맞아요. Q가 전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P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R의 여집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이 사실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게 뭐야? 이게 R이야. 노란색으로 칠한 게 R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기억. P의 여집합은 Q에 들어간다. 맞죠? 는 R차 P의 여집합 뭐예요? R에서 P의 여집합을 차집합했다는 게 뭐냐면 R과 P의 교집합이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죠, 여기. 도넛 모양. 맞아요? 이 도넛 모양은 공집합이다. 틀렸죠? 도넛 모양이 있죠? 디귿 R의 여집합, 합집합, P의 여집합. 이거는 사실 헷갈리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R 교집합 P의 여집합 이렇게 해보는 게 더 편하다. R과 P의 교집합 이 도넛 모양이죠. 맞아요? 그 도넛 모양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요? 당연하지. Q가 전체 집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합에 대한 연산으로 우리가 문제를 또 하나 풀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답은 비역 디귿이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뭐? 오, 이거 전체 집합입니다. 맞아요. 땡큐. 이어서 414번. x가 n과 n 플러스 3이 어떤 x에 대해서 마이너스 2과 3 사이에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얘와 얘의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교집합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3이 이렇게 있는데 동그라미 있죠? 여기에 n부터 n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또로로로 또로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야? 교집합이 있길 바란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가 n이고 n 플러스 3일 때 움직인다는 거잖아. 미지수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교집합이 있냐? 여기부터 교집합이 있는 거죠. 맞아요? 교집합이 있어 하다가 여기 딱 걸칠 때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는 이 n이라는 애가 3보다 2하고 n 플러스 3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겠다. 즉 얘는 마이너스 5와 3 사이다. 이렇게 범위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 것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까지만 허락되기 때문에 교집합이 존재해야 한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이 3 이하고요. n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명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추가로 이야기할 만한 주제들이 있어서 좀 볼게요. 자, 이어서 할 내용은 앞으로 살짝 다시 넘어가서 103페이지 다시 가면 우리가 명제의 역과 대우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명제의 역과 대우. 뭐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할 때 그 명제에 대해서 역이라고 말하는 대상은 뭐냐면 Q이면 P이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이라 했죠.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역이라고 말합니다. 역. 그럼 대우는 뭐냐?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둘을 부정까지 해요.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대우라고 합니다. P이면 Q이다의 대우라고 말을 해요. 이때 특이한 게 역은 실제로 원래 원명제라고 할게요. 원명제와 딱히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대우는 중요한 게 원명제와 참거짓을 함께 합니다. 참거짓이 같다.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걸 기억해 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명제라는 것을 조건을 이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명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가정과 결론이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이 조건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기로 합니다. 뭐냐면 지금처럼 P이면 Q이다 라는 게 이제 성립할 때 P이면 Q이다 라는 게 참이 될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될 때 그 순간, 즉 이거의 진리집합이 포함될 때 그 순간 각각의 조건에 이름이 붙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 얘한테 충분 조건, 얘한테 필요 조건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가정과 결론이 참이 되도록 이게 관계가 설정되면 그 순간 이름이 부여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참비가 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학생이고 나는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지? 그럼 나는 참비의 선생님이야 라고 하는 거고, 참비는 나는 저 양반의 학생이야 라고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는 충분 조건이야, 포함되는 대상이야. 근데 누구랑의 관계에 대해서, Q와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 조건이야, 포함돼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럼 Q는 뭐라고 해요?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누구에 대해서 필요 조건이야 라고 하면은 P이기 위한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필요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에서 충분인지 필요인지 말해달라는 거죠. 만약 P와 Q가 쌍방향으로 참이 똑같아서 진리집합이 똑같다면 이때 우리가 얘한테 이름을 뭐라고 한다?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인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까지 말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집합 간의 포함 관계로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집합 간의 포함 관계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 수는 그렇게 적진 않아요. 하다 보면 좀 많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보통 질문이 나오는 게 419번인데
한쪽 면에는 자연수, 다른 쪽 면에는 알파벳이 적혀 있는데 모음이 적힌 카드 뒤에는 짝수가 있대요. 이게 참이래. 뭐 모음 뒤에는 짝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얘 대우가 뭐예요? 홀수 뒤에는 뭐다? 자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얘가 지금 이 말이 참인지 확인하려면 뭘 확인해야 돼? 모음의 뒷면을 확인해야 되고요. 홀수의 뒷면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처럼 1, 2, A, B가 있으면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건 누구? 홀수의 뒤가 이거 자음이야 라고 확인하는 것과 모음의 뒤에 이거 짝수 있어 라는 것을 지금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과 A를 확인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간혹 이제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오케이? 선생님, 이 뒤에도 모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없어요. 이 뒤에 모음이 있다고 누가 그랬는데. 모음 뒤에 이가 있는 거, 짝수가 있는 거지. 짝수 뒤에 모음이 있다고 말 안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모음과 홀수를 보는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확인을 해줘야 된다. 자, 이어서 424번 보면 네, 혹시 성향이 안 네. 허락을 안 받았나 본데? 나한테만 허락받고. (424번)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대요. 뭔 말이에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크다라는 게 p, 진리집합 p죠. 이렇게 써야겠네요. q라는 애는 x제곱은 a예요. 그래서 집합 q는 뭐가 돼요?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not q이면 not q가 p이기 위한 얘가 필요 조건이래. 그게 무슨 말이야? 필요 조건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잠깐 봐봐. 야, 이거 엄청 많잖아. 엄청 많은데 어떻게 이것도 얘 둘 빼고 나머지 다니까. 이 둘 빼고 나머지 다잖아. 그치? 그럼 얘가 더 클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P라는 게 마3부터 5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Q라는 게 얘를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Q에 있는 저 마이너스 루트 A와 루트 A가 어때야 돼? 여기 안에 있어야겠죠. 이것 빼고 다잖아. 그치? 루트 A가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냐면은 P에는 루트 A가 있지만 Q에는 Q 여집합에 루트 A가 없잖아. 그래서 안 되죠. 이렇게 돼야 돼요. 즉, 뭔 말이냐면 5라는 게 루트 A보다 더 이상인 거고요.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마이너스 루트 A보다 더 이하라는 거고. 즉, A는 9 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예요? 9개지 뭐. 이렇게 됩니다. 자연수의 개수니까 9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멘트는 이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이어서 428번까지만 하고 오늘은
일단 잠시 쉬었다 하죠. B라는 집합이 A의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얘만 보면 우리가 뭔 생각이 들어요? 아, x가 마이너스 A 이하이거나 x가 1 이상이다 라고 쓰는데, 이러려면 전제 조건이 a가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됩니다. 만약 a가 0이면, 실수를 했잖아. a가 0이면 뭐가 돼요? 좌변이 0이 돼버려. 0은 0 이상이다 라고 해서 실수 전체가 돼버립니다. 해가. 그리고 a가 0보다 작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가 저 1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서 이게 실제로 x가 마이너스 a와 1 사이가 되거나, 또는 x가 1과 마이너스 a 사이 이렇게 돼버려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p는 다음과 같습니다. q는 어떻게 돼요? x가 1-b보다 작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a와 b가 마이너스 1이래요. 마이너스 1이란 건 이거잖아. 그치?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 1이면 1부터 1까지니까 뭐가 돼요? 집합 p가 1이 되고요. 집합 q는 어떻게 되죠? x가 2보다 작다가 됩니다. 뭐야? 2보다 작다는 1보다 더 크잖아. 그치?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p가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니은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 이 그림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p라는 애는 x가 마이너스 a와 1 사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b가 자연수래. b가 자연수면 예를 들어서 q라는 애는 x가 1-b보다 작은데, 이러면은 얘가 0, 마1, 마2 이런 애들인 거잖아. b가 자연수니까. 맞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q이면 나 p이다 라는 애가, q이면 나 p이다. 이거 0보다 크죠? q이면 나 p다인 게 참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이거예요. p이면 나 q이다 라는 거고, p라는 게 지금 0보다 큰 마이너스 a부터 1 사이잖아. 그치? 근데 나 q가 뭐예요? 나 q가 뭐지? x가 1-b보다 이상이고 얘가 0 이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뭐 0, 1, 2, 3, 4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당연히 어떻게 해요? 포함한 게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랑 얘는 대우라서 참이고요. 대우라서 참이고 그거에 대해서 맞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b가 마이너스 5래요. b가 마이너스 5면 q라는 집합이 어떻게 돼요?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필요 조건이 되려면 누가 아니어야 되냐? 얘가 일단 아니어야 돼. 이건 있으면 안 돼요. 1 이상이라고 하면은 얘는 뭐 1억도 되는데 얘는 안 되잖아. 그래서 저 첫 번째 a가 0보다 작은 큰 건 안 됩니다. 그걸 원하는 것은 a는 일단 0이거나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때 a의 최소를 구해달래. 최소. 최소라는 건 a가 최소가 된다는 것은 마이너스 a가 최대가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누구예요? 저 맨 마지막 놈 얘를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저 1부터 마이너스 a까지라고 하는 애가 저 6보다 작다에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a가 뭐면 돼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까지가 잠깐만. 마이너스 지금 정수라 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5까지만 되는 겁니다. 즉 a는 아니죠. 이게 마이너스 a가 5인 거잖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까지만 된다. 디귿은 틀린 거죠. 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점이고 여기는 동그라미라서 겹쳐버리면은 q가 얘를 포함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는 것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숙제는 일단 402번부터 428번까지랑 앞에가 또 있어요. 368부터 300, 잠깐만, 이거 너무 적은데? 이렇게. 그럼 한 40.